개원은 개고생.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아유. 저는 저 이선희 대표님 패션이 네. 아까 애플 나왔는데 네네네. 그런 느낌인데요, 보니까. 사실은 오늘 또 제가 이렇게 게스트로 온 거라서 네. 이렇게 너무 정장을 하면 오히려 원장님을 제가 그러니까 약간 2부 1시간 넘게 얘기를 들어보면서 제가 느끼는 건데 이 자신감. 글쎄요. 저는 아무것도 안 들고 오셨길래 무슨 얘기를 1시간에 끝날려나? 뭐 이런 생각했는데 시작도 안 했는데 1시간. 정말 그 모든 그동안의 경험을 다 녹아내는 그런 멘트들을 해주셨는데 네. 한편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 다 가르쳐줘도 되나? 우리 작가님이 그래요. 이거 노하우 다 방출해도 되는 거예요? 사실은 해보면 네. 현장에 따라 가지고 어떤 게 우선인지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제가 아까 이제 병원 경영에 있어서 순서를 말씀드렸잖아요. 첫 순서 번째가 얘기 안 했어요. 이제 다음 질문이 순서예요. 아니 아까 벌써 순서 나왔어? 네. 네. 말씀드렸던 네. 내용 중에서 뭐 철학도 중요하고 전략도 중요하고 네.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인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사실 인사 업무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지금 뭐 그걸 잠깐 삼천포에 빠지기 전에 아까 정리했던 내용 마무리를 하고 그렇죠. 마무리 2부 얘기. 그래가지고 우리 3부로 할 거고 저기 결산하는 거 하나 자, 하라고 그랬고 실행하는 거 첫 번째는 온 고객을 만족시켜라. 그래 MOT 관리를 해라. 원장님 빨딱 응대. 뻘떡 돼. 네, 그래가지고 제가 100가지 중에 5가지만이라도 꼭 할 수 있는 거 만들어라는 요점 정리.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소개하기가 너무 중요하다. 소개. 여기에 대한 전략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피드백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관리가 되어야 되고 관리. 네, 그래가지고 이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마지막은 뭐냐면 계획. 근데 계획이 왜 마지막이에요? 계획이 보통 첫 번째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 업무를 첫 번째 주에는 지난달 결산, 두 번째 주에는 우리 병원 MOT 관리, 세 번째 주에는 지난달 소개 환자 관리, 네 번째 주에는 다음 달 사업 계획을 잡다 보니까 이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대부분의 병원들이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경영을 일주일에 보통 원장님들이 목요일 오전 한가하시잖아요. 목요일, 네. 그때 하시면 돼요. 그때 골프 치러 많이 가시죠? 네, 그러니까 골프 치고 오신 다음에 한 30분 아니면 원장님 골프 치시는 동안에 직원분들 실장님 오른발 있잖아. 이거 하라고 그러면 되지. 그래가지고 요렇게 그 주요 컨텐츠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은 걸 갖다가 깔끔하게 처리할 수 있는 이거를 하면 제가 보기에 병원의 주요 경영의 한 80%는 해결되는 거예요. 결산하고 실행 2가지 하고 계획만 하면 깔끔하게 해결되는 거야 80%는. 나머지는 다 그냥 응급이야. 하수구가 세요. 그때 어차피 해야 될 일이고. 그러니까 요거를 잘 하시면 나머지 경영들은 거의 해결이 되더라. 이게 저희 메인 컨셉입니다. 자, 이해되셨죠? 답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쪽집게 과외. 네, 나왔습니다. 계획 정리 빨리 끝내면 이제 지금 같은 연초잖아요. 그럼 보통 한 10월 달쯤에 내년도 사업 계획을 잡거든요. 사업 계획. 너무 사업 계획을 거창하게 잡으려고 하지 마세요. 네. 첫 번째 계획은 뭐냐면 한 해 동안 우리 병원이 지향하는 지점 있죠. 방향. 캠페인이 나와야죠. 왜 그러면 왜 캠페인이 중요하냐면 캠페인이 나와야지 이벤트가 힘을 받습니다. 오케이. 고객들은 병원을 기억할 때 사실 2가지로 기억이 나요. 뭐냐면 첫 번째가 유형적 증거들. 유형적 눈에 보이는 피지컬 에비던스. 두 번째는 뭔지 아세요? 사건들. 사건? 네. 여기서 내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 그다음에 여기서 뭐를 하는지. 결국은 뭐냐면 병원에서 무슨 이벤트를 한다라고 하면 뭐가 하네. 그러니까 저는 병원 이벤트를 뭐 매주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 제일 적정한 거는 서너 달에 한 번씩 하시면 제일 적절해요. 근데 보세요. 지금 1년 스케줄이 거의 잡혀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치과 교정과 같은 경우에는 뭐 겨울방학 이벤트 뭐 이런 거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당장 5월 달에 가정의 달 기념 부모님 이벤트를 하는데 그냥 생뚱맞게 4월 말에 야 우리 5월 8일 날 어버이날 이벤트 하자 이거 말고 예를 들면 올해의 병원 메인 캠페인이 장편한 외과 예방으로 더 건강해지는 장 이런 걸로 잡았다라는 말이에요. 예를 들면 1년 캠페인을 2022년도 오늘부터 바로 잡았어요. 더 건강해지는 장. 그러면 5월 달에
어버이 가족의 날 행사를 해가지고 부모님을 모시고 오면 1+1. 오케이. 불법이지만. 그러니까 그런 거는 허용되는 기급여만, 기급여에 대한 오케이. 것만 방석을 하나 더 준다던가 뭐 예를 들면. 좋아. 그래가지고 이거 그냥 계절마다 여름방학 기념, 그 다음에 수험생 기념 뭐 이래가지고 1년에 한 서너 번을 쭉 하면 환자들은 여기는 되게 열심히 한다, 멀쩡하네. 그런 사건이 필요하구나. 그래야지 기억에 남을 거 아니에요. 사건의 별표. 이해되시죠? 사건의 별표. 이래서 계획이 필요한 거고, 또 하나 계획에 중요한 게 뭐냐면 인사 업무하고 연동이 되어 있어요. 인사 업무랑. 네. 뭐냐면 인사 업무는 채용, 교육, 평가, 보상, 경력 관리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다시 채용, 교육, 평가, 보상, 경력 관리. 경력 관리. 네, 근데 뭐 우리가 대기업처럼 경력 관리까지 해줄 수는 없고 보통은 한 4가지 정도로만 마무리가 되는데 저는 병원 인사 업무의 핵심은 채용하고 평가라고 생각해요. 교육은 원장님들 욕심만큼 따라가더라고요. 원장님이 이제 위임을 어느 정도 할지에 대한 결심이 섰을 만큼 따라가기 때문에 물론 교육을 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고 교육은 뭐 경영 파트에서 도와줄 일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채용 단계에서부터 되게 중요해요. 왜? 결국은 나무에 올라올 거면 원숭이를 뽑아야죠. 캥거루를 뽑으면 안 되죠. 그럼 우리 병원에 이 사람이 어떤 잡을 우리가 뽑아야 되는지에 대한 힌트를 원장님 찾으셔야 되는데 많은 원장님들이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야, 직업 뽑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네가 지금 몰라가지고 하는 소리야 라고 얘기하시거든요. 사실은 면담한 원장님들 이력서 최소 10개 이상은 받습니다. 이거 오픈해도 되나 모르겠네. 안 됩니다. 이 부분만큼은 제가 우리 원장님하고 나중에 따로 한번 제가 오늘 오픈해 주세요. 하나만 해주세요. 이거부터 말씀드리면 일단 원장님이 그 철학, 내가 왜 병원을 해야 되고, 왜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삼성도 사실은 싫어서 떠나는 사람들 많거든요. 삼성에 대해서 알고 갔는데 내가 알던 삼성하고 다르네. 결국은 뭐냐면 그 조직에서 끝까지 살아남은 사람은 뭐냐면 병원의 핵심 가치, 철학하고 원장님의 가치관하고 일치되는 사람들이 남아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갖다가 채용 단계에서부터 오픈을 해야죠. 내가 어떤 인재를 찾고 있고 내가 꿈꾸는 장편한 외과의 그 미래지향, 우리가 원하는 환자는 이런 환자다, 나 이런 병원으로 가고 싶다, 나의 목표는 어디다. 그러면 그 같이 일하는 게 힘든 게 아니라 즐거운 거죠. 보람되는 거고. 그런 사람을 찾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걸로 이력서에다가, 그러니까 구인 광고에다 내셔야죠. 채용 공고에다가 그런 원장님의 원대한 꿈, 목표. 그 다음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스토리는 원장님 이야기가 들어가야 돼요. 그렇지. 내가 왜 장편한 외과를 하게 됐는지에 대한 스토리를 넣어주시면 더 좋겠죠. 원장님 스토리. 그럼요. 제가 보는 첫 번째 고객은 직원이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직원들이 그걸 보고 감동한 사람들은 오면 만족할 확률이 훨씬 높아집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팁이 있다라고 하면 면접비를 지원해 주세요. 면접비, 당연히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안 주시는 안 줘요. 네, 면접비 드려야 됩니다. 근데 면접비를 꼭 네. 현금으로 주시면 어제부터 힘듭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팁이 있어요. 어떤 방법이 있냐면 전화 면접을 해가지고 통과한 사람들만 줍니다. 왜 그러냐면 그냥 면접비 준다라고 하면 이 사람이 정말 훌륭한 사람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전화 통화하면 내가 면접을 볼 만한 사람인지 아니면 이 사람은 좀 안 봐도 내가 그냥 안 만나도 될 만한 분인지가 확인이 돼요. 그래서 보통은 저는 추천해 드리는 거는 3배수나 아니면 좀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은 한 5배수 정도 뽑아가지고 그분들을 면접을 하면 거의 다 채용이 돼요. 만약에 채용이 안 될 때 사람은 좋은데 더 좋은 사람이 와버렸네? 아까워. 그리고 이 사람 뽑아놓으면 이 사람은 나중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냥 이게 아니에요. 꼭 인사를 드려야죠. 고맙다. 그쵸. 고맙다. 그리고 너는 너무 귀한 인재다. 다만 지금 우리가 뽑는 일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더 적합한 사람이 와서 어쩔 수 없이 다음에 기회가 되면. 그렇지. 기회가 되면. 그리고 이력서를 여기다 킵해 놓죠. 이력서 킵. 왜? 그리고 거기다가 우리가 약속했던 면접비를 주시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우리 병원을 좋게 생각해. 기다려. 그러니까 병원에서의 마케팅은 좋은 약속을 만들고 잘 지키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잠시만 적어야 돼. 좋은 약속을 만들고 잘 지킨다. 잘 지키는 게 저는 한 문장으로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원장님들은 대부분 이거 하면 나 잘하고 있어 라고 생각을 하세요. 근데 뒷부분만 잘하세요. 앞부분이 더 중요해요. 왜? 뒷부분은 대부분의 원장님들이 다 잘하세요. 지키시는 건 잘하시는데 약속을 만드는 게 힘드신 거예요. 근데 만드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만드는 거는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라 뭐라고 했죠? 제가? 찾는다. 그렇죠. 발견하는 거예요.
원장님의 스토리를 난 너무 발견하고 집중 너무 잘하고 병원의 있어. 스토리를. 역시 찾는다. 엘리트. 찾는다. 원장님의 스토리를 찾아가지고 그 약속을 만드는. 근데 보세요. 거짓말하면 지킬 수 있나요? 못 지키잖아요. 뽀록나죠. 그러기 때문에 진짜가 중요한 거예요. 진짜 왜? 팩트. 내가 정말로 이랬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라는 거는 거짓말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거에 또 반응하는 사람들은 와가지고 사실은 제일 우리가 설득하기 힘든 사람이 와이프, 그 다음이 직원이거든요. 왜? 매일 생활하다 보니까 좀 위험 발언을 했어. 네, 네, 이건 편집해주세요. 와이프 얘기 편집해주시고요. 내가 지금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게 일치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정확하게 누구보다 알 사람인 거예요. 직원. 그러니까 원장님들 그거 자꾸 그냥 미사오고 갖다 붙여가지고 뭐 되게 잘해줄 것처럼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그럴수록 오히려 실망합니다. 실망은 언제 한다고 그랬죠, 제가 아까? 기대 클 때. 그렇죠. 나 너무 똑똑해. 기대를 하지 않게 만들면 돼요. 왜? 솔직하게 얘기했기 때문에 기대하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원장님을 좋아할 만한 사람들을 뽑아놔라. 이 채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말을 제가 이렇게 길게 한 거예요. 지금. 채용이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엄청 중요하지.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또 있어. 평가가 중요하다. 그렇지. 물어보려고 했어. 네, 두 번째가 평가가 중요한데 네, 왜 평가. 평가가 중요하냐면 자 왔어. 네. 그리고 뭐 이렇게 교육도 시켰어. 그럼 직원들 입장에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내가 이 병원에 잘 맞는 사람인가? 그렇지. 그리고 내가 이 하고 있는 일이 잘 되고 있는 건가? 맞는 일인 건가? 혼동스러워요. 그걸 도와주셔야죠. 보통 관리자가 도와주는 게 베스트인데 관리자가 이제 준비가 안 된 경우에는 이런 수가 많지 않으면 원장님이 하셔도 됩니다. 야, 이게 평가가 도와주는 거구나. 평가라는 게 원장님들이 이제 오해를 하시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1등부터 10등까지 줄 세워가지고 1등은 네. 플러스 주고 10등은 you're fire 아웃 시키는 걸 평가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당신이 우리 병원에서 하고 있는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이 나와야죠. 그리고 병원에서는 당신한테 이런 잡을 드렸습니다. 상담이라고 하면 병원에서는 당신을 병원 편에 서서 환자한테 우리의 입장과 형편을 대변하는 역할, 또 환자의 입장에 서가지고 병원에다 전달하는 역할이 상담실장의 역할입니다. 이런 걸 명확하게 써주셔야죠. 이야. 오케이. 그래가지고 밑으로 질문 쭉 가가지고 단기적인 목표도 들어가야죠. 예를 들면 직원들. 뭐 예를 들면 뭐 저는 이제 치과 거래를 많이 하니까 치과 코디네이터다. 그러면 보험 청구사 자격증 같은 거. 우리 병원에서도 뭐 자격증 같은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없나요? 네. 있어. 네, 그러니까 어쨌든 적절하게 그 사람한테 단기적인 미션도 좀 드리고 뭐 원장님이 판단하기에 이 책은 얘가 꼭 읽었으면 좋겠다. 그럴 때 왜 그러냐면 이걸 평가한 거에 들어가니까. 그치. 네, 그래가지고 이런 그 제가 갖고 있는 평가지는 한 10개 항목 정도 돼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쭉 물어보다 보면 예를 들면 본인에게 가장 도움을 주는 직원은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도 들어가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사람이 우리 병원에서 일을 잘할 수 있게 도와드리는 거예요. 목표가. 이 사람이 하는 일과 병원이 원하는 일을 매칭시켜주는 게 평가의 목표여야 됩니다. 이거 하나랑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정성적 평가라고 하면 정량적 평가 항목도 있어요. 뭐냐면 태도 5가지 항목, 역량 5가지 항목. 그래가지고 뭐 태도와 관련된 거는 뭐 나는 주변 사람들에게 뭐 원하는 만큼 뭐 호의를 베풀고 있다 뭐 이런 질문부터 해가지고 자기가 자기를 평가해요. 5점 만점으로. 그러니까 10가지 항목이니까 50점. 밑에 역량에 대한 거 50점. 제가 오늘 서류를 좀 갖고 올 거예요. 괜찮아요. 알고 싶으면 딸이 연락처. 알고 싶으면 며느리만 가르쳐준다는, 며느리도 안 가르쳐준다는, 네, 딸이 연락처. 그것만 잘하셔도 사실 인사 문제가 되게 많이 해소가 될 수 있어요. 왜? 평가가 나오면 보상은 따라가요. 원장님들이 직원들 주기 싫어서 안 주는 게 아니라 잘 모르겠으니까 못 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준다라는 게 제일 크게 원장님들이 착각하시는 거. 자꾸 돈 주려고 하세요. 되게 위험합니다. 직원들은 원장님들한테 돈을 바라지 않아요. 괜히 원장님이 잘못된 마약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 나 너무 비수가 꽂혔어. 네, 괜히 이유 없이 돈 주시는 거 되게 위험합니다. 직원들이 그 다음에 또 오해해요. 주나? 그러고 명확하게 이유가 있을 때, 뭐 예를 들면 야 지난 1년 동안 보니까 우리가 매출 목표가 전년도 대비 30% 성장이었는데 한 50% 됐어. 야 내가 이거 다 돌려줄 수 없고 나도 세금 내고 그래야 되니까 이거에 대해서 적절하게 또 현금 주면 세금을 배려받지 못한데 미안하다 상품권으로 줄게. 예를 들면 이러고 이거는 이번 한 번만 주는 거야. 내년에는 없을 수도 있어. 잘 안 되면 이해하지? 이러고 주든가. 아니면 꼭
근데 이거 줄 때는 뭐냐면 상대가 좋아하는 걸 줘요. 또 나왔어. 명언 나왔어. 우리 성형외과 상담 실장님들은 백을 좋아하세요. 그 원장님들 1년에 한두 번 해외여행 가는 거 너무 좋아하세요. 그 또 사업 잘하시는 원장님들은 꼭 해외여행 갔다 오시면서 백을 하나씩 사오시는 왜? 실장님이 그걸 좋아하세요. 실장님이 인정받는다라고 생각하시거든요. 그게 훨씬 더 값어치가 잠시만. 감동의 쓰나미가 밀려오는데 조금 정리를 하고 그런 얘기 있잖아요. 인디언도 막 달리다 보면 좀 기다리라 그러잖아. 네. 영혼이 따라올 때까지 기다려. 네네. 이거 우리 정리해야 돼. 나 지금 쓰나미처럼 지금 우리가 직원 얘기를 쭉 풀어내셨는데 사실 이게 이제 우리가 다음 질문인 경영의 우선순위가 무엇이냐 이 얘기를 하고 계신 거죠. 네네. 그래서 철학, 전략, 인사 네네. 또 세 가지 얘기해서 이제 인사 얘기를 쭉 풀어냈습니다. 사실 우리 개고생에서 그동안 인사 얘기는 되게 많이 나왔어요. 직원 얘기 되게 많이 나왔는데 오늘 우리 이성재 대표님이 굉장히 엑기스적인 얘기를 많이 해주신 것 같고 정말 원장님들이 잘못하고 있는 정말 오류를 범하고 있는 거를 많이 지적해 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엊그저께도 제가 상담을 했는데 어떤 원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정말로 이게 현장감 있는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뭐냐면 병원 매출은 줄어들고 있는데 직원들이 월급을 더 올려달라고. 그 도대체 내가 얼마나 힘들어야지 우리 직원들이 행복한 거냐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원장님한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원장님 병원 수가가 혹시 물가 상승률만큼 올라갔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니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정말 죄송한데 비급여로 팔 수 있는 걸 좀 찾아봅시다. 왜? 직원들 입장에서 원장님 생각해 보세요. 300만 원 받다가 내년에도 300만 원 받으면 물가 상승률이 5% 오르면 이 사람 월급 5% 깎인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보통 직원들이 바라는 거는 물가 상승률이 한 2배 정도를 바래요. 그렇죠. 이해되시죠? 저도 공직이 때 그랬으니까. 네. 그러니까 대부분 아주 큰 걸 바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성장기에는 병원이 이제 개원기, 성장기, 안정기 뭐 이렇게 나눠지는데 성장기 때는 그냥 따라가서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면 그때부터는 따라서 못 올려주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가 상승률 정도는 올려주겠다라고 원장님이 각오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뭐냐면 병원이 어느 정도까지는 성장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좀 죄송하지만 아름다운 이별도 준비하셔야 됩니다. 내가 그 얘기 안 했어. 네. 경력이 어느 정도 되신 분들은 이제 다른 데 가서 더 큰 일 하실 수 있게 병원에서 트레이닝 5년 10년 받았으면 사실은 그분한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돈이 아니라 여기서의 행복한 경력이었어요. 그래요. 경력이에요. 네. 주고 다 줬어요. 네. 자, 원장님 다 주셨어요. 네. 네. 아낌없이 주셨어요. 잘하신 거예요. 네. 그거 더 이상 뭘 주려고 그냥 무리하지 마세요. 네. 네, 그래가지고 솔직하게 얘기하시면 돼요. 떠날 때가 됐습니다. 네. 그거를 행복하게 받아들이고 서로 헤어지고 이제 또 어떻게 보면 젊은 피가 들어와가지고 또 그 사람이 또 이렇게 활동성 있게 그리고 또 우리가 가르치다 보면 배우고 최고의 교육은 가르침이죠. 네. 교학상장이라고 얘기하죠. 그래가지고 전문 용어 쓰시는데. 좋아요. 교학상장 적어놔야지. 예, 그래가지고 배우다 보면 또 이게 가르치다 보면 배울 수 있게 되니까 예,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중간에 있는 직원들도 더 이렇게 붐업이 될 수 있는 상황들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헤어지는 거에 대해서 너무 슬퍼하지 마시고 자연스럽다. 그리고 만약에 나 그것도 싫다 그러면 오히려 뭐 한 40대 후반 50대 넘어갔으면 임금 피크 가도 됩니다. 임금 피크. 예. 좋아요. 네, 그래가지고 솔직하게 오픈 마인드로 왜 나도 이제 기력이 쇠해가지고 그래. 더 이상 매출 올리는 거 안 된다. 그래. 우리 여기 한계다. 근데 아이들 커가지고 인정해도 지출도 많다. 그리고 요즘은 경상도 지시세요. 왜 경상도 말 따라왔어요? 제가 어릴 때 그러시군요. 장수부에서 어쨌든 살았습니다. 임금 피크. 네. 임금 피크 제가 제도 웃고 난리났습니다. 우리 착한님 빵 터졌어. 저 개그 코드가 맞아. 좋아요. 우리 이제 병원 경영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네. 제가 한마디 던졌는데 우리 1시간 동안 자 병원 경영 어떻게 할 것인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자 우리 네 번째가 이제 병원 경영의 우선순위인데 같은 얘기죠? 그 얘기를 먼저 해버린 거예요. 그렇죠. 같은 얘기죠. 네네네. 야 그래요. 근데 사실 철학 얘기는 우리가 이제 처음에 좀 했고 인사 얘기는 쭉 풀어냈고 뭐 못다한 얘기는 많지만 우리 이성윤 원장님 대표님 만나서 또 얘기하셔야 되는데 전략 얘기를 많이 안 했어요. 전략 뭐가 이게 또 있는데 공개 안 하시는 건가요?
아니 근데 뭐 전략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컨설팅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입지 컨설팅 하시잖아요. 이제 그분들이 그 원장님이 진료 과목을 놓고 보면 그 지역의 그 인구 대비나 그 다음에 유동 인구 뭐 이런 걸 보고 이제 전략을 많이 짜드리니까 그 전략을 안고 가실 때 아까 말씀드렸던 그 내용들 있잖아요. 컨텐츠를 갖다가 원장님이 발견하셔가지고 그걸 미리 준비를 하시고 그거를 유통시키는 걸 생각을 하시면 돼요. 채널을 적절하게 이용하셔가지고 그게 전략이지. 아니 세상에 환자를 낫게 해주는 것보다 더 소중한 일이 뭐가 있습니까? 엄밀히 말하면 어떤 사업이든지 맞아요. 의료만큼 소비처가 많은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전략을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네, 전략을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정말 최악의 자리만 피하시면 제가 보기엔 원장님이 진료 성실하게 하시고 직원들 관리 잘 하시고 이미 오신 고객들 잘 만족시켜서 소비 환자 비율을 늘리시기만 하시면 여기 보시는 원장님들 다 존경받고 싶다라고 하면 결국은 존경받습니다. 아직까지는. 자, 전략이 나왔습니다. 자, 지금 흘리셨는데 답이 바로 나왔어요. 최악의 자리는 피하고 성실하게 진료하고 직원 관리 잘하고 고객 만족하고 소개 환자 늘리고. 예. 아니 굳이 부동산적으로 잠깐 설명을 드리면 부동산적으로 봤을 때 어떤 자리가 그 중요한 역할이냐면 네 가지가 항상 기억에 네 가지. 첫 번째 요점 전이 좋다. 예, 네 가지. 유동성. 네, 사람들이 얼마나 움직이냐 이거죠. 네. 그다음에 두 번째 시인성. 눈에 잘 보이는 건물이냐 잘 보이지 않는. 그러니까 이게 진료 과목마다 약간씩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우리 원장님 진료 과목 같은 게 좀 넓잖아요, 바운더리가. 이런 데는 시인성이 되게 전국을 대상으로 합니다. 시인성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미래가치. 미래가치. 뭐 예를 들면 여기가 지하철이 이제 개통될 지역이라든지. 개통됩니다. 네. 예를 들면 GTX 들어옵니다. 네. 그런 것들. 그 다음에 네 번째 환금성. 환금성. 이게 다시 이제 팔 수 있는지, 뭐 후배한테 넘길 수 있는 자리인지 뭐 이런 얘기들이거든요. 근데 앞에 두 개는 보통 지금 내가 현재 무슨 사업을 할 때 되게 의미가 있는 시인성하고 유동인구는 그 다음에 뒤에 두 가지 황금성하고 미래가치는 뭐 내가 건물을 산다든지 뭐 이럴 때 투자할 때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장님들이 진료 과목을 맞춰가지고 적절하게 고객을 갖다가 계속 스킨십을 많이 갖춰줘야 되는 자주 와야 되는 비율이라고 하면은 1, 2번이 중요한 특히 1번. 오케이 유동성. 예, 그다음에 뭐 안과나 아니면 우리처럼 뭐 항문외과 뭐 이런 데들은 외과 같은 경우에는 2번이 되게 중요하겠죠. 시인성. 눈에 잘 보여야 되니까. 오케이. 좋아요. 전략. 네, 전략도 할 말이 많습니다만 사실 우리가 핵심적인 얘기는 다 한 것 같아요. 일단 3부 마무리하면서 요점 정리 좀 해주세요. 병원 경영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이냐, 병원 경영의 우선순위는 무엇인가. 네.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 굉장히 넓은 질문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장님들 스스로가 그 경영이라는 키워드를 떠올렸을 때 스스로가 정리가 좀 되시고 있어야 돼요. 네. 어려운데.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는 경영이 뭐야? 라고 저한테 딱 물어보시면 원장님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일 중요하고 급한 건 진료지만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은 게 경영이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인사가 뭐야? 병원업은 산업이다. 인사부터 출발하셔라 라고 말씀드렸죠. 마케팅이 뭐야? 좋은 약속을 만들고 잘 지키는 것이다. 그럼 그 약속을 뭘로 만들 건데? 원장님의 스토리를 찾아라? 브랜드의 스토리를 찾아라? 직원의 스토리를 찾아라? 환자의 스토리를 찾아라. 그 다음에 환자와 병원과의 관계의 스토리를 찾아라. 지금 다 나오고 있어요, 사실은. 경영 관련된 것들. 말씀드릴 내용들이 다 그 내용들이에요. 아시겠죠? 지금 정리가 좀 되셨나요? 네. 제가 3부에서 얘기를 안 하는 이유가 뭔지 아시겠죠? 네. 우리 이성희 대표님이 정리를 굉장히 임팩트 있게 해주셨어요. 사실 3편도 좀 여러 번 한번 보세요. 사실 우리가 경영에 관한 오늘 뭐 얘기도 보면 사실은 굉장히 듣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산 갔다가 저산 갔다가 요산 갔다가 이런 느낌이 드시지만 사실은 그게 다 일맥상통하는 얘기고 하나의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처음에는 그걸 숲을 잘 못 보시는 경우가 많으세요. 나무만 보고 인사 얘기만 하고 막 전략 얘기만 하고 막 입지 고민만 하고 막 그러다가 보면 이게 경영이라는 큰 틀 숲속으로 보면 사실은 다 연결되는 지점인데 그렇죠. 네. 뿌리는 다 연결돼 있는데 맞아요. 나무만 달라 보이는데 그런 것들을 조금
시야를 좀 가지실 필요가 있다. 그렇죠. 원장님이 그 경영이라고 하는 건 넓게 볼 수 있는 능력을 갖추셔야 돼요. 와이드 뷰. 예, 그러니까 두 가지 통찰력이 필요한 거죠. 책에도 이제 그런 내용이 써 있는데 꿰뚫어 볼 수 있는 능력 플러스 넓게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방금 원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인사하고 마케팅이 뗄래야 뗄 수 없다니까요. 왜 내부 마케팅의 핵심은 직원이기 때문에 직원이 엉망진창으로 하고 있는데 내부 마케팅이 될 리가 없죠, 사실은. 근데 원장님이 인사 업무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도 없고 얘를 그 맨날 직원들한테 친절하라고 하면서 본인이 화를 내셔. 이거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인사 분야는 너무 중요해가지고 좋은 직원을 어떻게 키우는 거 뭐 이런 건 제가 지금 한편으로 더 만들어 드리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오케이 책으로. 아니요. 조금 있다. 4부로. 4부 좋아요. 자, 여러분들 준비하셨습니까? 4부. 자, 가겠습니다. 놀라셨어. 네. 사실 그러면 우리 한 편 더 넣었거든요. 3부에서 끝날는데 5부까지 가거든요. 너무 좋습니다. 사실 저는 오늘 이성윤 대표님하고 하고 싶은 얘기가 네. 우리 원장님이 궁금하시죠? 너무 많은데 아, 그러시구나. 너무 많은 게 너무 많은데 그만하세요, 그러면. 아니요. 오늘 이제 우리 이성윤 원장님이 대표님이 말씀하시는 거 다 듣고 집에 가시려는 분 바지가락이 자꾸 또 물어볼 거예요. 저는 닥터 개고생 진행하는 이성근이고요. 네. 리스펙트 병원 컨설팅의 이승열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